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MBC를 비롯한 도내 언론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에만 있는 교육위원 제도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시장은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직선제 교육위원. 다른 지역에는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교육자치법이 개정돼 4년 만에 폐지됐지만 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제주에는 남아 있습니다. 직선 교육감 견제와 교육자치의 전문성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 경력자로 제한돼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고 일반 안건 표결까지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육위원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속 운영해야 한다가 61.6%로 폐지해야 한다는 25.7%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과 20대, 학생층에서 높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과 50대, 농림어 축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주도에 공고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도, 이번 지방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77.4%로 반대한다는 14.4%보다 5배 이상 높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와 제주 CBS, 제주신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만 19살 이상 제주도민 1,013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이 어제 시작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경선 지역은 제주시 연동갑과 화북동, 애월읍, 서귀포시 동홍동과 안덕면 등 8곳이며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ARS 전화투표로 진행됩니다. 제주시 삼양 봉계동은 현역 의원인 안창남 후보가 경선 지역으로 결정된 데 반발하면서 경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는 이성문 현 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의원이 출마하는 2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선거보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부동층 표심이 결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주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는 단 1명, 김광수 전 교육의원입니다. 보수 단일 후보로 지난 2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광수 예비 후보는 얼굴 알리기에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지난 4년 이성문 교육감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제주 교육을 무너뜨렸다며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도전자 단일 후보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 100% 고입 제도의 원점 재고 공약 등으로 자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성문 교육감과의 정책 차별화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내신과 연합고사를 5대5를 포함해서 내신 100% 좋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것들 방법적인 면의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하겠다. 다시 연구를 하겠다. 이에 비해 이성문 교육감은 아직 공식적인 재선 도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유지하다 후보에 등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지난주 대외협력관 등이 사의를 표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그동안의 임기를 평가하고 정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면서 다음 달 중순 출마를 선언하고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MBC를 비롯한 언론 3사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42.2%로 절반에 가까운 교육감 선거. 부동층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구직 건수 대비 구인 인원을 나타내는 구인 배수가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의 신규 구인 인원은 3만 9천 명, 신규 구직 건수는 3만 5천 명으로 구인 배수가 1.12로 전국 평균 0.62를 크게 넘어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인 배수가 높다는 것은
취업 희망자와 기업 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은 미스매치 현상이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대신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인 조모 씨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한 건 지난해 12월. 현 전 실장의 지시로 공무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언론사 사찰 등을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이를 대가로 현 전 실장의 학교 동창인 건설업체 대표 고모 씨를 통해 매달 250만 원씩 11개월 동안 2,7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돈을 주고받은 고 씨와 조 씨 그리고 현 실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세 사람 모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없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비서실장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할 때 돈을 주도록 부탁한 행위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고 현 씨와 건설업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존재했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그 무렵에 도청에서 진행이 됐고 전개가 됐는지 다 확인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현 씨 지시로 작성된 공무원 블랙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는 확인됐지만 실제 반영되지는 않은 걸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인 현 전 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는 벗어났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어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7급 공무원 A씨와 리조트와 카지노를 운영하는 중국계 B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광식 전 비서실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B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7급 공무원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지인의 자녀를 이 업체에 취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을 거점으로 한 에어포항이 정식 개항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주 노선 탑승률이 평균 70%를 넘어 지역 항공사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에 주는 도움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포항공항에 도착합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좌석이 매진입니다. 승객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즐거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손에는 제주 특산물이 가득합니다. 완전 편하죠. 그러니까 갔다 가기 좀 더 일찍 나서야 됐고 좀 늦게 또 와야 됐고 한 그런 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가까워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려서 바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편하죠. 지금까지 제주를 가기 위해선 인근 대구나 김해공항을 이용해야 했지만 포항공항을 통해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공항 주차 요금이 하루 7, 8천 원에 달하는 대구나 김해공항에 비해 포항공항은 무료라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존에는 대구나 김해 이쪽으로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포항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단축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2월 정식 취항 이후 최근까지 에어포항의 전체 탑승객은 15,700여 명으로 62.8%의 탑승률을 보였고 이 중 제주 노선의 탑승객은 8,800여 명으로 76.2%의 탑승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획기적인 교통 여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들도 지역 항공사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에어포항에 출자를 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에어포항이 지역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에어포항 이용객들 대부분이 제주 여행을 다녀오는 포항 시민들이어서 외부로 돈이 빠져나가는 실정인데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 개발이 미흡한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맑은 하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 맑은 가운데 애월과 제주가 10도, 조천이 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은 한림이 6도, 대정 8도, 낮 기온은 18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 안덕과 남원이 18도, 서귀포가 20도로 전망되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도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지만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10도 이상 일교차가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옷차림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0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해역이 많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가운데 오늘도 광주공항에는 방무가 끼어 있고 저시정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게스트하우스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196곳의 게스트하우스를 점검한 결과 안전등급 A등급을 받은 게스트하우스는 8%인 16곳에 그쳤습니다. B등급이 57%, C등급이 9%, 그리고 51개 게스트하우스는 폐업 등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장애인 인권포럼은 제주 벤처마루 앞마당에서 장애인이여 차별에 저항하라는 주제로 4.2형 장애인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장애인 시설 지원과 이동권 보장, 문화권 보장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으며 행위예술가의 퍼포먼스와 노래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이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도지사 후보의 낙선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각 도지사 후보에게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내용에 따라 해당 후보 낙선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도민 행동은 내일 오후 6시 반 제주시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64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제주시 애월읍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서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